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JH 안손입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콜옵션 매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콜옵션 매도를 만기에 청산하는 방법까지 했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청산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그 중간에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콜옵션 매도는 콜옵션 매수자로부터 미리 프리미엄을 지급받고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수가 예상하는 반대로 상승해버리면 손실이 나죠. 근데 이 손실이 사실은 지수가 상승하는 것만큼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네, 그런데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마치면 성공하는 건데, 수익도 하락한 만큼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지수가 하락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수익은 이미 지비를 받은 프리미엄으로 이게 제한되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콜옵션 매도의 핵심은 지수가 하락한 것을 맞췄어도 성공해서 수익은 프리미엄으로 안정되지만, 반대로 지수가 상승해 버리면 손실은 무한대로 간다. 상승한 만큼 손실이 난다라는 좀 그 불합리한 구조죠. 네, 그래서 이제 만기일에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중간에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간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C는 콜을 말하는 거죠. 콜 202409 9월 만기가 9월인 옵션, 콜옵션
콜옵션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 362.50포인트, 50포인트 현재가, 현재가 4.3포인트, 4.34포인트를 프리미엄으로 콜옵션 매수자에게 프리미엄으로 미리 지급받고 이제 일계약을 매도한 것이죠. 매도 포지션을 취한 거죠. 매도 포지션. 자,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아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박스권 행보장이어서 옵션 가치가 더 이상은 지수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이제 행보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 박스권 장세가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매도한 콜옵션 매도를 중간에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이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가격 상품, 즉 C 202409 콜옵션 행사 가격, 동일한 행사 가격이죠. 동일한 행사 가격 얼마입니까? 362.50 포인트를 청산 매수합니다. 매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콜옵션 매도를 할 때 받은 프리미엄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는 반대로 매수를 하니까 콜옵션 반대편에다가 프리미엄을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내가 매도할 때 프리미엄보다는 좀 작은 현재가로 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매도할 때, 콜옵션 매도를 할 때 받았던 포인트, 그 프리미엄이 4.34포인트였잖아요. 4.34. 4.34를 프리미엄으로 받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매수할 때는 이거보다 작게 줘야 되겠죠. 작게 줘야 됩니다. 작게 줘야죠. 작게 얼마를 매도를 했냐면은 2.34 포인트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보단 작게 매수했죠. 그러면 이거를 차이가 얼마나냐? 네, 플러스 2포인트가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 2포인트가 차이 났으니까 2P 곱하기 1계약이잖아요. 1계약. 예, 1계약을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래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격화해 주기 위해서 거래 승수를 곱하죠. 거래 승수 25만원. 25만원.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수익이 얼마 났냐면은 20 곱하기 거래 승수 25만원. 그래서 50만원의 수익을 내고 중간에 모든 거래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청산하면은요, 중간에 청산하면 만기일에 생길 수 있는 위험,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옵션, 선물 옵션 투자자들이 이런 일일 정산 제도나 중간 청산을 통하여 미리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있잖아요. 네, 중간에 이러한 자동적인 매물 소화 효과로 만기일에 가면은 지수 종가와 선물 종가가 균형 상태를 이룹니다. 균형 상태를 이루어서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일 정산이나 중간 청산 이런 것들을 하는 투자자별 수급 동향이 크게 움직이면 지수가 하루만 해도 출렁거리거나 이렇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서 변동성을 야기해서 주식시장을 흔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코스피 결국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선물 옵션 베팅은 결국은 200 지수가 상승하느냐 또는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선물 옵션 투자자들의 손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상방 투자만 하기잖아요. 상방 투자. 그래서 상방 투자를 하다가도 이것이 하락하게 되면은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손실이 크게 나는데 이 손실을 해지할 기능을 제도적 장치가 금융시장의 제도적 장치가 공매도 그 다음에 파생시장의 선물 옵션 여러가지 또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시장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파생시장은 주식시장에서 생기는 위험성이라든지 손실 이런 것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서포트 시장이죠.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건데 해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보다 파생시장이 주가되어 이것이 몸통인데 이것이 꼴이고요. 파생 선물 옵션이 그래서 이거를 꼴인데 꼬리가 이 몸통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런 용어를 뭐라 그러냐면 웹도독. 이 독에는 개죠, 개, 떡. 그래서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왜냐면, 핫머니.
핫머니, 투기성 해지 자금, 이런 자금들 외국 거래, 홍콩이라든지 영국계나 홍콩이나 또는 미국계 이런 자금들이 주식은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려면은 꾸준하게 얘들 거래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시장에서 눈치를 채는데, 선물옵션 시장은 주식시장보다 오르게 하거나 내리게 하는 게 더 수월하다. 그래서 오늘날 선물옵션 시장은 주식시장은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야가 플러스 정방향이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반대되면 나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또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실물 경제가 깊이 관련이 있지만, 선물 옵션 시장은 물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이 별로 없다.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하고는. 선물 옵션에 키를 쥐고 있는 큰 손들의 연합체. 이들이 시장을 올리겠다 마음 먹으면 올라가는 것이, 이들이 시장을 내리겠다 하면 내려가는 것,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선물옵션 시장이 좀 더 굉장히 난해한 시장이 돼서 우리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런 파생 시장이 주식 현물 시장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선물 옵션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 차트나 거래량이나 뭐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방향성의, 수급의 방향성의 흐름, 단기적이든 또 누적이든 이 방향성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방향성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거죠.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반드시 실전보다는 모의 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선물 옵션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식 투자 현물 시장에서도 잃지 않고 또 모의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하여 선물 옵션 투자도 할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선물 옵션에서 큰 돈을 벌었다. 이러한 루머보다는 우리가 그 선물 옵션을 진짜로 우리가 실전에서 해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 옵션 시장을 방향성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콜 옵션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풋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H. 안선이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